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오랜만에 처음으로 음봉이 또 나왔는데, 일단 이 정도 하락에 사실 여러분들 겁먹어서 쫄아서 던질 필요는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좋은 내용의 속보도 쏟아져 나왔었고 일정까지도 잡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없이 야금야금 올라올 게 아니라 한번 거래대금을 앞전처럼 빵 하고 터트려주면서 미친 폭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이 장대 양봉이 한번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대체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왔으면서 저희 대우건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높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눌림목 타점은 지켜내봐줘야 되는 자리만 지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우건설 마이너스 6.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왜 희망회로를 돌려주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희망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대우건설의 현재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우건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정말로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걸로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명백한 기회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사실 이 대우건설이 최근에 올라오는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수에 그냥 등 떠밀려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앞전처럼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올라오지 않았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등 떠밀려서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슈팅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줬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보다도 이렇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사실상 거의 없이 야금야금 올라왔었던 이런 구간이 연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섭게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는 날에 장대 양봉이 터져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직접 챙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나왔던 요 내용의 기사 이후로 어떤 종목들이 바로 이 건설사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였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건설사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여 줬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임기 내 착공, 임기 내 반도체 생산까지. 자, 여러분들 착공하려면 어디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바로 이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인해서 이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건설사들이 좀 움직였었던 어제의 흐름이었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꺾어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내봐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DLEN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하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준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 ENA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수상하게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슬금슬금 머리통을 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런 테마로 인해서 슈팅 흐름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음 주 월요일날 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번 슈팅 흐름을 줄 수 있는 대우건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우건설을 맹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이슈만 체크를 할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도 무조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쌍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지금 보유 비중을 늘려왔었던 대우건설인데, 앞전의 대우건설이 굉장히 핫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을 때보다도 지금 대우건설이 더 보유 비중이 최근에 늘었었던 상황이 분명
분명하게도 있었죠. 물론 이 최근에 5일 동안은 프로그램이 야금야금 팔고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도 보유 비중이 이렇게 윗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대우건설을 이런 구간에서 쭉 모아주면서 보유 수량을 늘려갔었던 외국인들, 분명하게도 보시다시피 보유 수량이 늘어났었던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슈팅을 한번 주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평단을 형성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 본전에서 아니면은 약간 수익권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떠나고 나갔었던 그런 흔적이 이미 발견이 됐었죠. 이런 패턴은 정말로 많이 발견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줬었습니다. 자, 대원전선의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딱 요 구간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철저하게 늘렸었던 대원전선인데,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토대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장대 항목이 출현해주는 구간에서는 보유 비중을 퍽 하고 줄여가고 있었던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토대로 보유 수량을 늘려놓고 슈팅을 주는 날은 매도하고 떠났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대원전선은 잘 지켜내봐줬었던 이유 자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포가 어느 쪽으로 바로 기관으로 바뀌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을 잘 만들어 내봐줬었던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도 많이 들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꺾였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6월 19일 날부터의 수급 상황을 같이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8월 7일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면요, 자 보시다시피 어디가 골드만삭스, JP모간 서울, 모건스탠리가 가장 많은 매수 수량을 들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거의 530만 주. 이 영상을 지금 영어로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소리인데,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집중적으로 보유 수량을 늘려가 줬었던, 특히나 이 구간에서 또다시 한번 퍽 하고 늘어났었던 이 대우건설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어느 정도 본전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슬금슬금 비중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모았었던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슈팅을 주지 않으면 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때마침 지금 재료도 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의 재료도 이미 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재료를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토대로 한번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다시 한번 터트려주면서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 이 장대 항목이 터지는 날에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본전권에서 대응하겠다는 심리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개인분들이 잘 받아내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받아주는 구간에서 양호하게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집의 과정을 거쳐주면서 이 종목을 컨트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이 최근에 있었던 종목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야금야금 물량을 좀 모아줬었던 이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보유 수량이 팍 하고 꺾였었는데, 그 이후로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오자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매도세를 토대로 이렇게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8월 5일 날 어떤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냐면은,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 광트랜시버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세로뉴스가 나왔었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 그들과 같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둬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대우건설을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던 4월 28일 날에 투자 경고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라고 여러분들, 4월 28일 날에 대우건설을 37,00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를 드린 이후로,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선 드렸지만,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을 뿐더러, 튀어서 올라오면서 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에는 여러분들께 가차없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들과 같이 잡아가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대우건설을 25,000원 위에서 물렸는데요. 20,000원 위에서 물렸는데, 그러면서 이 비중 같은 경우에도 100%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도를 줘도 나는 매도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비중을 100%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위에 단에서 물렸다라고 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해 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가야지만이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계좌를 복구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우건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도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7605-8354번으로 지금 대우건설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보내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우건설 타점 안내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대우건설은 이런 내용의 이슈, 단기적인 재료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목표가 줄상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대한 내용의 기사도 최근에 나와줬었죠. 8월 5일날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대우건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둔 데다가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커지면서 증권가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증권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파푸아뉴기니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증권, 그러면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21,000원, 그러면서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18,500원 등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었던 최근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하반기에 많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우건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꽤나 많이 형성하면서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도 무너뜨렸었고, 그 이후로 3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도 우리 단기적으로 수복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걸릴 수 있는 저항선이 꽤나 많이 형성되었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의 구간에서 이 121선을 찍고 나서 빠지면서 사실상 60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상에서의 저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주면서 밀린다 하더라도 어디를 지켜내봐 줄 수가 있다고 하면요, 바로 20선과 5일선, 11선 이 구간을 잘 지켜내봐 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무섭게 급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대우건설의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런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매도하면서 떠났었던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퍽 하고 줄였었던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놓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하락이 다시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이란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많이 올랐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이 단기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외국인들과 함께 매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데이터 지켜보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생업이 바쁘신 입장에서 이렇게 HTS 켜놓고 이 장중 내내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장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사실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슈팅 날짜에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떠날 수 있도록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우건설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